여름의 상징 바다. 요즘 이 바다가 너무도 요란하다. 이유는 바로 고래. 과학폭염 자체는 곧 상호폭염이다. 사람이 고래하면 더 못하다는 게 그건 맞아요. 주권 국가가 어느 나라의 양해를 보여야 되는지.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지 마라! 과학폭염이란 상호폭염과 별반 차이가 없다. 폭염이 금지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 자신들의 생존권을 놓고 사람들이 대립하는 이유를 고래는 알고 있을까? 지난 5일 IWC 과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절차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과학조사 폭염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환경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I am very disappointed by this announcement by South Korea. 26년 만에 폭경 재개, 왜 필요한 것일까? 어른들이 대책 권해달라고 막 욕을 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학조사를 하겠다고. 실제 고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갔다. 가장 피해가 크다는 동해안. 고래의 주 먹이가 오징어다 보니 조업에 극심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 없어요. 오히려 요즘 안 나요, 진짜. 요즘 돈 안 돼요. 돈 한 10만 원이나 한 5만 원 이렇게. 지난 6월부터 조업을 시작한 오징어잡이 어민들은 재미는커녕 활기도 없다. 여기서 막 한두 시간만 나오면 막 돌고래.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막 50마리 이상씩 막 다니니까는 힘들어. 오징어 다 잡으면 다 도망가버려. 지퍼가 깨져가지고. 포획을 해야 돼요.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개체수 너무 많아가지고 안 돼요. 조업량에 따라 거래가도 천차만별. 돌고래가 나타났을 때는 뭐 700마리, 800마리 이래밖에 못 잡아요. 양이 많을 때 1,600원 했으면 양이 적을 때는 뭐 2,600원 갈 수도 있는. 동해 오징어 잡이의 또 다른 전초 기지 강원도는 어떨까? 오징어 수확량이 줄면서 어민은 물론 중간 도매상, 소매상인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도 많이 안 났어요. 올해도 그렇고. 많이 줄었거든요. 30년 생선 장수도 오징어 풍년이 언제인가 싶다. 한 30년 전쯤에 하실 때랑 지금이랑에 비해서 아이고 안 나지. 많이 안 나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 오징어 많이 났지. 실제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005년 18만 9천 톤에서 2010년 15만 9천 톤, 1년 후인 2011년엔 8만 5천 톤까지 줄어들었다. 연간 조업량의 12%, 약 4천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어민들. 상황이 이러니 일손을 아예 놓아버렸다. 조업 오늘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나가서도 지금 뭐 돌고래를 뭐 안 만나면은 다행히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좀 해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돌고래를 만났다 이러면은 그냥 뭐 기름값이고 또 우리 그 선원들과 다 적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업을 포기한 어민들은 모였다 하면 고래를 주제로 성토회가 열린다. 돌고래 떼가 한 번 오면은 몇천 마리씩 와가지고 배 밑에서부터 막 다 이리 막 후지에 넣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자 이거 뭐 창으로 찌를 수도 없고 그걸 잡아가지고 배를 째보라고 딴 거 들은 걸 하나 떠서 맨 오징어야. 이거 아니지 엄마들 말해서. 어딘데 어디서 저기 있지. 김일성이가 문제 아니라 그게 문제라. 우리 어민들한테 돌고래 얼마나 많이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고래부터 먼저 잡아가지고 연구용으로 해야 된다고. 곳곳에 붙은 고래 도감은 어민들에겐 적들의 사진이나 마찬가지. 제일 피해를 주는 게 이제 이 긴뿌리 돌고래, 이 쪽박이 돌고래, 큰 몰입돌 이 고래, 요 세 종류가 체납기엔 제일 피해를 많이 주고. 여기 보면은 특히 오징어 조업을 주로 하는 연안 지역엔 소형 고래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 오징어를 쫓아가던 어민들은 고래에 쫓기는 게 일이 됐다. 온 바다 그냥 파도치는 물결처럼 그냥 하얗단 말이야 이게. 이게 와 몰래 오리기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금방 강원도 갔다 금방 경상도 나간 거지. 금년에 제일 많이 나간 배 지금 3번 나갔다 왔어요. 근데 3번 다 이 기름값을 못하고 이제 들어왔죠. 지금 항구 안에 계속 이 배들 지금 있어요. 어민들은 하루빨리 포경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고래가 얼마나 많은지 배를 타고 나가보기로 했다. 고래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다는 울산 장생포 앞바다. 돌고래 뛰고 있어요. 가까이 가면 보일 거예요. 항해를 시작한 지 채 30분도 안 돼 돌고래 떼가 보였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돌고래. 마냥 신기하고 귀엽기만 한 고래가 자신도 모르게 인간과의 생존권 다툼을 하고 있다. 한국은 1986년 멸종위기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 포경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일본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은 지금까지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그중 일본은 유일하게 과학 연구용 포경이 허용된 국가다. 그럼 우리나라는 고래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민들이 많이 돌고래가 이제 어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고래가 얼만큼 있는지 이제 어디 불평한지 아직 명확하게 이제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의 주된 연구 방법은 눈으로 관찰하는 것. 고래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고래를 발견하고 또 이제 촬영하고 그래서 이제 해군 특성 같은 것도 이제 기록하고요. 이 조사 이름은 이제 몹시조사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는 조사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래에 대한 조사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고래 연구 수준은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다. 때문에 정확한 종류와 개체 수의 증감도 파악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자료는 모두 추정치. 지난해 고래연구소에서 파악한 우리나라 고래는 밍크고래 1600마리, 상괭이 3만 마리, 기타 돌고래 3만 마리 등 모두 7만여 마리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고래가 어획량 감소를 가져온 주 원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도 더 자유로운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7일 동물보호단체들의 포경 반대 집회가 열렸다. 실제로 포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과학 포경은 불법 포경의 양성화나 다름없는 것이다. 과학 연구용 포경에 대한 그 목적에서부터 신뢰성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IWC에서 그 포경 금지를 선언한 이후에 자신들은 과학 포경을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그 고래 잡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 잡아들이는 그 수많은 고래들이 실질적으로 다 과학에 사용한 적이 없고요. 또 과학적인 어떤 근거 자료를 그 국제적으로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포경을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이 그것이 다 식용 포경으로 된 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다 그냥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 포경에 대한 것이 많이 그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간 1000마리의 쿼터제를 두고 남극과 북태평양에서 포경을 하고 있다. 연구 목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90% 이상이 식용 등으로 상업 유통되고 있다. 포경을 반대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여기에 있다. 불법 포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는 공식적으로는 혼액과 좌초에 의한 것이다. 2011년 고래 유통 증명제가 실시된 후 고래 혼액 건수는 1000여 건으로 훨씬 늘었고 불법 포획도 배로 늘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고래가 혼액으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실제로 혼액되는 것만으론 사시사철 장사를 하는 전국 100여 곳의 고래고기 집들에 공급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포경 1위의 국가다. 혼액을 가장해서 포획한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뭐 다 많이 그렇게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좀 강력한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수많은 여론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환경단체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다 할 겁니다. 환경단체하고요, 이번에 관심을 표명한 IWC 회원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 어민들이나 뭐 피해를 보는 입장은? 거긴 당연히 이제 하고요. 네. 지난 20일 이른 아침 정부종합청사에 멀리 울산 주민들이 온 이유는 뭘까? 정부 관계자인데 우리가 이 고래를 꼭 잡아야 된다 그런 걸 갖다가 좀 알리려고 올라왔습니다. 포경에 찬성하는 울산 장생포 주민들은 정부 발표 후 언론의 각종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자 혹여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 불안해져 그들의 의견을 직접 전하기로 한 것이다. 저는 단순한 보호 차원의 그러한 고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다. 환경단체는 주민 생존권을 위반하지 말라. 이들에겐 고래 자체가 생계수단이었다. 고래를 부자 말이었어요. 고래 많이 잡을 때는. 그럼 지금은 비교해서 어때요? 지금은 다 젊은 사람은 다 이사도 안 나가보고 학교가 옛날에는 학생이 한 2,600명까지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안 돼. 그 고래삽이 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살고 공부시키고 다 이때까지 지내나왔어요. 선사시대부터 포경이 생업이었던 장생포는 지금 고래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내 유일 도시며 고래고기 유통량도 가장 많은 도시다. 올해 87세인 김상복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근대 포경 역사의 산 증인이다. 고래 포수질로 내가 20몇 살 모아가지고 포수질 해가지고 60살 먹던 포수질이 있으니까 몇 년간은 그 고래도 많이 잡고 일본 배 고래배를 타고 그래가 해방되고 나왔다. 일본에 억지로 끌려가 살기 위해 배웠던 기술이 평생 밥벌이를 해줬다는 할아버지. 주로 이 고래를 많이 잡았어요. 이 고래. 이 고래. 참고래. 이 고래. 참고래. 민크고래는 요거. 이젠 쇠약해진 노인이지만 할아버지는 포수 시절을 추억하면서 여전히 마도로스의 꿈을 꾸고 있다. 고래배 닿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지. 꿈도 깨지. 뭐 생전에 하던 그게 꿈도 꾸이지. 어떤 꿈 꾸세요, 그럼? 고래 뭐 잡았다 뭐 이러고서는 친구들과 어울리가 저게 고래 잡았다 뭐 못 잡았다 그런 꿈도 끼어지지. 포경 1세대인 김상복 할아버지는 옛 장생포의 영예를 되찾길 바라고 있다. 울산은 포경 재개를 적극 지지하는 지역이다. 고래잡이가 생업이었던 장생포는 전국 유일의 고래 특구로 고래박물관, 연구소를 비롯해 고래축제와 고래바다 여행선 등을 운영해 포경 금지 후 관광자원으로 고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생포 주민들이 포경을 지지하는 이유는 좀 다르다. 어민들이나 여기 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특구해놔도 아무 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지장이 있지. 고래 특구로 장생포인데 고래 먹으러 오면은 첫째 맛있는 고래가 부분적으로 100% 없고 또 고래 양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비싸고. 장생포 주민들에겐 관광보다 고래 자체가 생업이고 식량이었다. 포경 2세대인 김영학 씨는 그래서 더 회의적이다. 안 하는 게 나아. 하려면 확실히 다 풀어주던가. 잡도록. 그 뭐 시험 주고 연구실에 몇 마리 잡아봐야 아무 혜택도 없고 괜히 그 잡아봐야 환경단체에서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포경 마지막 세대로 배를 탄 기간은 10년이 채 안 되지만 누구보다 자부심과 애정을 간직하고 있다. 무슨 칼이에요, 이게? 이게 고래 해부만 전문적으로 또 하는 분들이 있어. 그 계시는 도구를 해요, 고래칼. 이 원래 고래칼이 이렇게 다 이래 되시는 게 아니고 이래 배가 불러. 워낙 고래를 정말 이 칼이 달가가 이만큼 그러니까 고래를 얼마나 잡았겠노. 이거는 고래를 잡아오면 길을 열고 나팔을 불어줘. 고래 잡았다 그런 표시를 두름 항구에 들어오면 고래 잡았다 그런 그 표시를
띠끄동, 일본 말로 띠끄동. 그의 집은 그야말로 박물관. 실제로 고래 박물관에 전시된 대부분의 유물이 그가 기증한 것이다. 그 옛날 집채만한 고래가 들어오던 활기찬 장생포항은 지금은 공업항으로 변해 조업을 할 수 없는 바다가 됐다. 포경 재개 선언은 그 어족이 보호도 되고 또 우리 울산 정체성도 표현할 수 있고 또 고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을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 25일 정부는 과학연구용 포경 재개에 관한 TF팀을 구성했다. 본격적인 바다 전쟁이 예고된 것이다. 일단은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라든가 뭐 통계적으로라든가 다 그게 명백해지면 그때는 이제 다른 대안을 놓고 같이 어떤 그 사회적 협의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고래의 생존권과 사람의 생존권, 그 우열을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고래 때문에 힘들다는 어민들을 위해선 정확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우리나라의 고래. 귀신 고래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랑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바로 또 나가시나 봐요, 들어오시자마자. 씻고 저희들 휴식 좀 하고 이래갖고. 조업을 끝내고 들어온 지 2시간. 배들은 다시 바다로 나간다. 사람과 가장 가까운 해양 생태자원 고래.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 모두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